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아주 이 더위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다가 제가 또 대구에 한참 있다 왔잖아요. 대구 더위보다는 서울이 낫긴 한데 여전히 덥고 습하고 장마 때문에 아주 힘든 와중에 피서를 극장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 볼까 고민을 하다가 기왕 피서 가는 거 아주 화제의 작품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녀 사냥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번더 위치라는 작품을 보고 왔어요. 근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저 봤어요. 이번 거 보셨나요, 레베카님? 네, 이번 거 봤습니다. 네, 이 작품이 낭만 바리게이트 작곡열전이라는 리딩 쇼케이스에서 한번 먼저 올렸었고 K국제 뮤지컬 국제마켓에서 한번 또 올렸다가 쇼노트에 투자를 받아서 이번에 초연을 올린 작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연장은 홍대 아트센터 소극장이고요. 저는 7월 20일 일요일 낮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본 회차에서 마마 정연, 러브 박수빈, 블랭크 앤 딜런 홍성원, DJ 개미는 김은식 이렇게 캐스트가 돼 있었고요. 음, 작가랑 이제 연출진 소개하면 작가 성재현, 음악 이지향, 음악 감독 루브, 연출 박지혜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러브 역할의 박수빈 씨는 잘 아시겠지만 우주소녀라는 아이돌 출신이죠. 네. 그리고 작곡가가 좀 특이한데요. 이지향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예, 들어보신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네. 일렉트로닉 밴드 하시는 분이에요. 일렉트로닉 밴드에서 신디사이저 다루시는 향리라는 밴드. 네, 그 어쩐지 밴드. 음악이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네. 요 얘기를 들으면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 하고 느낌표가 아마 뜨실 것 바로 같아요. 압니다. 바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밴드 음악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이제 작가님은, 우리가 잘 아는 브론테, 그리고 또 더 픽션, 이런 거 쓰신 작가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작품을 올리셨어요. 제가 잠깐 줄거리를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등장인물은 총 4명이 나와요. 마마라는 이름을 가진 마녀가 있고요. 그의 반려거미, 블랭크라는 반려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우주소녀가 배역을 맡은 러브 스타웨이라는 여배우가 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몰래 갇혀 살던 딜런이라는 또 의문의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 배우는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검이 블랭크 역할과 딜런 역할을 남배우 한 분이서 멀티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녀 마마는 그의 반려검이 블랭크랑 함께 어딘가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숨어 살진 않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그런데 어느 날 도망치던 여배우가 이 둘이 사는 이 집에 도착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는 아까 설명드린 러브라는 톱스타인데요. 톱스타 러브 스타웨이는 어릴 때부터 줄곧 배우 생활을 해온 여배우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섭식장애를 앓고 있어요. 굉장히 이 점은 리얼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존할 수 있는 충분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런 설정으로 이제 러브 스타웨이가 이 집에 도착하면서 펼쳐집니다. 마마와 블랭크는 마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미이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고 산대요. 원래는. 그리고 잡아먹지 않든 잡아먹든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 인간이 아닌 존재인데 왠지 이 러브라는 아이가 불쌍하고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잡아먹었든 죽였든 삶아먹었든 어디 보내든 했을 텐데 뭔가 이 아이가 신경 쓰이면서 아이 돌보듯이 이 사람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마녀는 마녀 마마는 마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스포 같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녀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인간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이제 어느 곳에서 혼자 거미랑 살면서 악행을 정립하면서 살아요. 이 악행을 정립해야 마녀 협회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설정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현실 세계를 적당히 반영한 유쾌한 설정이죠. 근데 악행이 모자라서 더 이상 마녀 보조금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악행을 뭘 하지? 이러고 있던 찰나에 인간이 우리 집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러브에 대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까? 그래서 어떻게 내 악행을 쌓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러브 스타웨이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돼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근데 러브 스타웨이는 톱스타 일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비난, 악플, 조롱, 그리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내면의 어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장에게 양심을 품고 사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이 마마 앞에서 막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마가, 어? 너 소질이 있다. 무슨 소질? 마녀가 될 소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마녀로 키워보겠다. 하면서 마녀 특훈, 마녀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녀 수업을 하니까, 마녀 악행 포인트가 막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나쁜 말을 가르치고, 욕해봐. 사람을 죽여봐. 사람 고기를 먹어봐. 막 이런 마녀 수업을 하니까 마녀 악행 포인트가 정립되면서 다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가죠. 그래서 마녀 마마는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 아이를 마녀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마녀 수업을 하고 그 둘이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악행 포인트도 쌓고 이 친구에 대한 약간 애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러브 스타웨이는 마녀 수업을 받으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하고 약간 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톱스타로 살 때는 너무 여기저기 억압돼서 살다가 시원하게 욕도 해보고 남의 비방도 해보고 남도 죽여보고 남도 때려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내가 진짜 원하던 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을 조금씩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내가 다시 톱스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마녀 수업을 끝까지 들어서 마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집에 산지 100년이 됐다고 주장하는 딜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딜런은 변기통에 숨어 사는데요. 숨어 살기보다는 변기통에 갇혀 살죠. 마녀 마마가 변기통에 가둔 인물이에요. 근데 딜런이 이제 변기통에 갇혀서 막 이렇게 바닥에서 소리를 내면서 러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러브랑 사실은 잠깐 러브라인이 생겨요. 딜런과 러브가 뭔가 눈이 맞은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둘이 정말 눈이 맞았는지는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음. 극장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브는 이 집에 와서 세상 밖에서 못 해본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내 내면에 있는 악을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남자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감정, 설렘의 감정을 느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마녀의 집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또 반려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연기를 하지만, 이 반려거미는 왜 마녀 옆에 붙어 있을까? 어쩌다 마녀의 반려거미가 됐을까? 그 거미는 사실은 마녀의 무엇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는 제가 다 스포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마녀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녀 곁에 붙어서 지내는데 이 거미가 러브를 도와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마녀의 뒤를 서포트하기도 하고 마녀의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미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마녀를 지켜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이 얼렁뚱땅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어른 동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번더 위치입니다. 제가 약간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어요. 극장을 아니, 가보면.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정리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데 음. 이게 여기 이제 홍보될 때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요런 홍보 문구를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또 창작자로서 저도 블랙 코미디 뮤지컬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이 갔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블랙 코미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블랙 코미디 저는 일단 뭔가를 풍자해야 된다. 이런 쪽
또 이런 사명감이 드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코미디란 말이 들어가니까 웃겨야 되고, 그쵸? 그래서 블랙 코미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작품이 정말 블랙 코미디인가? 저는 붙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깔깔극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웃긴 장면들이 많았고, 재미있게 풀어간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것에 이 제 웃음에 한몫을 한 배우가 정연 배우인데, 저도요. 와, 정말 정연 배우는 아마 한 몇 년 안에 제2의 최정원 배우님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정연 배우로 보셨나요, 레베카님? 똑같아요, 캐스팅. 오! 똑같은 페어로 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와, 정연 어쩜 좀. 배우는, 연기가 약간 천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어, 뭐 분석력도 너무 뛰어납니다. 텍스트 일단 그 대본 분석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음악 습득력도 끝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천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배우 자체가. 그리고 정연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따스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뭐랄까 작품을 끌어안는 듯한 배우예요. 이 음, 작품을 끌어안아. 그래서 사실 이 마마도 그 정연 배우가 갖고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이미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음. 너무 잘합니다, 정말. 저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쁜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정말 사실 맞아요. 그 러브가 탑 스타로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겠고 너무 예뻐서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마녀 복장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예뻐요. 정말 이거 들으신 다음에 정말 예쁩니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너무 예뻤고요. 그래서 정연 배우님이 이제 거의 이제 막 끌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주인공이 헷갈리긴 했어요. 음, 근데 사실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한 명으로 딱 모아지기보다 각각의 캐릭터가 다 골고루 살아있는 뮤지컬 작품이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러브는 러브의 이야기, 마녀는 마녀의 이야기, 또 거미는 거미의 이야기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재밌는 측면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이제 우리 사회로 이렇게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을 때 마녀 사냥을 이미 당한 사람, 이미 당해서 어딘가에 은둔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그런 병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안타까워하는 반려자.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누군가. 있는데, 예, 음,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것이, 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각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네, 에피소드들을 풀어내면서 좀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녀가 막 되게, 왈가닥이고 쾌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굉장한 쾌녀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비건이에요. 마녀인데 비건이야. 그래서 비건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을 먹지는 않아. 마녀가 됐지만 인간은 먹지 않는 재밌는 캐릭터를 갖고 있고 또 마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뭔가 인간한테 애정이 가. 그리고 거미를 또 반려해. 뭔가를 키우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런 설정들이 이미 마녀라는 설정과 더불어서 따스함을 갖고 있고 인간이었던 이전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그 입체적인 캐릭터에 조금 마음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어른 동화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른 동화 같다 보니까 뭐 마녀를 솥에 빠뜨리자는 딜런의 제안이나 이런 거는 약간 헨젤과 그레텔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작가가 이 브론테를 쓰신 분인데, 저는 브론테도 봤고 더픽션도 봤는데, 저는 이 작가님이 항상 내면의 이야기를 메시지화 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매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이번에는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